최상병 특검법 재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하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돼서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어디서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냐며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결심한 듯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작심 발언을 계속 해나갔는데요. 당시 현장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300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김용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국회를 함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사태를 누가 초래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걷어차버리는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이유입니다. 네, 헌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처리가 항상 꼭 옳거나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면 좋지요. 합의가 안 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이 국회에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원칙대로 돌아가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 역시 여야가 합의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법안들이 상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철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그리고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사법 등 아주 중요한 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상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되고 국회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언제까지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15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 2번 연속 거부권을 행사한 법입니다. 그렇게 두렵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대통령의 경로로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라고 박정훈 대령은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한 발언입니다. 국민의힘도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 정의로운 표결을 하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방청하고 있는 수많은 방청객들을 위해서라도 좀 부끄러운 모습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방송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리고 방송 3법, 이런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KBS를 장악했고 YTN을 장악했습니다. 이제는 MBC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언론 장악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까? 그러면 저희와 함께 이 정권에게 언론 장악 중단하라고 같이 외치고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언론 장악을 함께 막아주시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걸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법을 고치지 못하니 시행령을 바꾸고 그것도 어려우니 위법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무도 땡뉴스를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어디서 함부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2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